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속 수학에 대해서 발표할 김미소, 김한별, 박비주입니다. 발표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물이나 눈 등 점성을 지닌 유체의 운동 시지 표현에 쓰이는 방정식으로 공기나 물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의 일종입니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로 아직 방정식의 해를 찾지는 못했지만 오차가 존재하는 근사에만으로도 자연과 거의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애니메이션 속 풍경은 실제와 가깝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유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유체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압력의 차이에 있으며 그 차이가 크면 흐름이 빠르고 작으면 흐름이 느려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압력과 유체의 움직임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냈습니다. 점성을 고려한 유체 이동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F는 MA를 유체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식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며 그 모습은 점성을 가진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량의 변화를 기술하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는지에 답이 없으며 이는 밀레니엄 7대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방정식이 해를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은 생각을 바꿔 해에 최대한 근사할 수 있는 근사해를 찾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것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를 전산유체학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동차 주변의 유체를 선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이미지를 봤을 텐데 이러한 이미지가 바로 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의 근사해를 이용하여 만든 유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영화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영화 CG가 가면 갈수록 정교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전산유체학이 점점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CG의 정교함은 곧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진은 나비의 스톡스를 활용하여 압력의 차이를 주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영화 E.T.에 나오는 배경 우주에 대해 어떤 수학이 쓰였는지 탐구해보는 차례입니다. 먼저 저는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란 외계인 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미정계수의 곱셈을 통해 외계인의 실존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고 아래 변수는 다음과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만이 우주에 있다는 결과나 많은 문명이 만날 수 있다는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류의 존재 자체가 지적 생명체로의 발달 가능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우주의 법칙인 케플러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케플러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우리는 행성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고 인공위성의 궤도, 속도를 구함으로써 소행성 및 화성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의 제1법칙은 태양과 행성이 타원 형태로 공전하고 있다는 점, 제2법칙은 공전 속력에 따라서 그 면적이 동일하다는 점, 케플러 제3법칙은 행성의 공전주기 t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저는 케플러의 제2법칙을 등적 변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2법칙의 간략한 내용은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그리는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왼쪽 아래 사진과 같이 타원 형태로 행성과 주위 태양이 공전할 때 같은 시간으로서 그 면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A 위치에 있던 행성이 B 방향으로 일정 시간 t만큼 직선 운동하다가 천체 S의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똑같은 시간 동안 B에서 C점으로 운동했다고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삼각형 두 개가 생깁니다. 삼각형 SAB와 SBC인데요. SB의 평행하고 C를 지나는 직선과 AB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B는 선분 B 스몰 c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SAB는 삼각형 SB 스몰 c임을 알 수 있고 C랑 직선 C 스몰 c를 선분 CB에 평행하게 그어보면 삼각형 SBC를 등적 변형하여 삼각형 SBC와 삼각형 SB 스몰 c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모든 삼각형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일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행성의 면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속에 나온 애니그마, 더불어서 암호 속의 수학에서 소수 암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그마는 회전판을 사용하여 무작위성을 구현한 암호화 기계로 독일의 발명가인 세르비우스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이는 다중 치환 암호 방식을 사용하며 암호 열쇠는 반복 없이 무작위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애니그마를 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두 가지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값이 너무 비쌌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지 않다가 암호의 느슨함을 안 독일 정부가 2차 세계대전부터 애니그마를 사용해왔고 암호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 영화 이미테이션 속에서 보았던 애니그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니그마의 암호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암호화가 있고 두 번째로 복호화가 있는데요. 이 복호화는 해독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함수가 있을 때 x에 3을 넣으면 2가 곱해지는 규칙으로 y에 의해 6이라는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암호화 과정이라 하고, 반대로 y의 값을 알고 규칙도 알고 있다면 x의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복호화, 즉 해독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수암호와 관련해서 다음은 RSA 법인데요. 공개열쇠의 암호가 발표된 다음 해인 1977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리베스트, 샤미어, 아델만 등 세 사람의 연구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방법에서 소인수분해는 일방향성을 가진 함수로 이용이 되는데, 이때 일방향성을 가진 함수란 x에서 y를 정하는 일은 쉽지만 y에서 x를 정하는 일은 어려운 성질을 가진 함수를 말합니다. 이 RSA 방어법은 공개열쇠와 비밀열쇠의 작성, 그리고 암호화, 그리고 복호의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계산 과정을 말씀드리면, 암호화에서는 m을 2제곱하고 n을 나눈 나머지로 구해지고, 복호화에서는 c를 d제곱하고 n을 나눈 나머지로 구해집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형 암호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하나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공개열쇠 암호와 열쇠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나 처리가 빠른 비밀열쇠 암호를 조립한 암호입니다. 기존의 과거의 암호와는 달리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암호 보안이 철저하고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